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장중의 변동성이 크긴 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최근 주가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뉴욕 증시에서는 고평가 신호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AI 얘기만 나오고 있었는데 모처럼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가 나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자사주 매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버핏 회장은 올해 말 은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버핏 회장의 은퇴 계획 발표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최근 6개월 동안 약 12%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현금 배당 대신에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진 듯합니다. 버핏 회장의 원칙과 달리 버크셔의 주가가 내재 가치 수준에 맞춰 거래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네, 최근 버핏 회장의 현금 보유액이 약 5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막대한 현금을 어디에 활용하게 될지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아마존과 애플이 금요일 시장을 살렸습니다.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다만 장중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이 줄줄이 12월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주가는 상승폭을 줄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 지수가 0.09%, S&P 500 지수가 0.26%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61%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변동성이 큰 10월에도 결국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2.51%,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2.27%, 4.7% 올랐는데요.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7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우 지수 역시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장은 아마존이 이끌었죠.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번 실적으로 아마존의 AWS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되면서 매수세가 크게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공개한 애플은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결국에는 소폭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애플의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부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다시 또 AI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엔비디아도 장 초반에는 2%가량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0.2% 빠졌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등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AI 인프라 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메타는 3%에 가까운 약세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날 1.82% 빠졌습니다. 그나마 테슬라만 4% 가까이 올랐는데 회사 측에서 로보택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미 있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발표하고 전날 5% 정도 하락한 듯한 기술적인 반등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시장을 매파적이었던 연준위원들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2% 물가 상승률 목표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역시 10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예상보다 강한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 위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12월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로건 총재가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에 그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연말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일단 크긴 합니다. 네이션와이드는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마지막 두 달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1950년 이후 약 3.3%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가에서도 아직까지 AI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한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AI 주식시장 주도권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또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의 마크 핫펠레는 AI 관련 주식의 주식 수익률을 더 끌어올릴 것인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다각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AI 테마에 대한 노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금요일에는 월말 리밸런싱으로 국채 매수세에 대한 인식이 부상하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12월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속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는 한 주 동안 9.2베이시스포인트 올랐고요. 10년물 금리 역시 7.4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하면서 5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금은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도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또 금리 인하 신중론이라는 소재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온스당 4,000달러 선에서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금은 3% 넘게 빠지면서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미중 무역 협상과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을 고려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WTI는 0.85%, 브렌트유는 0.66% 내리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셧다운 등 외부 변수로부터 시장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11월 5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이 구두 변론이 열리는데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봐야겠고요. 또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불안한 요인입니다. 셧다운으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 내 대립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12월 인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민간 고용 시장 상황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 5일에 나올 ADP 민간 고용은 10월에 약 2만에서 3만 건 늘어나면서 전달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방향을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실적이 줄줄이 나오죠. 3일에는 팔란티어, 또 4일에는 AMD 등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을 텐데요. 시장의 AI 거품론을 줄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서머타임이 해제되면서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늦춰지는 점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워런 버핏 시대 마지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버핏의 시장을 대하는 스탠스를 눈여겨봐야겠는데요. 유동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신중 경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덕분에 들고 있는 현금은 우리 돈 550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최근 옥시덴탈의 알짜 석유화학자 회사 옥시캠을 사들이기도 했지만 결산 기간 또 다른 눈에 띄는 투자는 없었고요. 이번 분기에도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12개 분기 연속 팔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주가 부진에도 5개 분기 연속으로 자사주를 사들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살만한 이 매력적인 주식이 없다는 게 버핏의 생각입니다. 올해로 95세인 버핏은 60년간의 투자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올 연말 CEO직에서 물러나는데 후임으로는 현재 비보험사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그렉 아벨 부회장이 맡고요. 이 투자자들 사이 바이블로 여겨져온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 역시도 내년부터 아벨 회장이 집필하게 됩니다. 월가에선 버핏 없는 버크셔의 투자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이례적인 매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불안에 떨게 한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중국이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덕분에 코로나 때와 같은 반도체 공급난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했던 업계는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로 기술 유출 등의 이슈로 정부가 이례적인 경영권 박탈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중국은 수출 통제 카드로 맞불을 놨었는데요. 이 때문에 각국 자동차 업계는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우려했고 실제로 혼다의 북미 공장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봐달라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머스크가 연내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플라잉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말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나와 테슬라의 스포츠카의 로드스터 모델의 시제품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 밝히면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는데 접이식 날개 같은 걸 장착했나 등의 질문에는 공개 전까지 밝힐 수 없다 이 말을 아꼈지만 잊을 수 없는 행사가 될 것이다. 이 차에는 정말 미친 기술이 적용됐다. 제임스 본드 자동차를 모두 합해도 모자라다 강조하면서 바라건대 올해가 끝나기 전에 2달 안에 공개하겠다 말했습니다. 다만 머스크가 과거에도 이렇게 야심찬 일정을 제시했다 미루기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요. 또 한 번의 양측이 소년의 외침일지 진짜 늑대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빅테크들이 잇따라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대로 인력을 늘리겠다 밝혔습니다.
AI 도입 전 숫자보다 훨씬 높은 지렛대 효과를 내며 늘어날 것이다 말했는데 단순히 고용을 늘리기보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1인당 생산성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최근 아마존이 이달 들어서만 14,000명을 내보낸 데 이어서 메타도 직원 수백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기술 기업이 아닌 월가에서도 골드만삭스가 AI를 활용한 경영 효율을 모색한 과정에서 감원을 예고하는 등 기업들의 다이어트가 한창인데 정반대의 길을 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에 눈길이 갑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 CEO죠.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깐부치킨 회동을 갖는 등 인간적인 매력을 뽐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위한 헌정 영상을 공개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란 3분 16초짜리 영상입니다. 한국 산업화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부터 K-팝 같은 소프트 파워까지 한국의 경쟁력을 영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도 콕 짚어 소개합니다. 삼성과 현대, SK, 네이버, LG가 AI 혁명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국을 지켜 세우기도 했는데 산업 현장 곳곳에서 AI가 활용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에서 AI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정 국가 헌정 영상을 만들고 공식 계정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해당 영상은 공개되고 하루 만에 조회수가 40만 회를 넘기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년 10월마다 이어졌던 비트코인의 상승 행진이 7년 만에 멈췄습니다. 느리때면 강한 상승세를 보여온 탓에 시장은 10월을 업토버라고 불렀지만 올해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속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불리며 지난달 역대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난달 10일에는 하루에만 14% 넘게 수직 낙하하면서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카이코의 선임연구원은 이날의 급락은 자산군의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을 보여줬다면서 가상자산 가운데 투자할 만한 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이지만 이들조차도 10여 분 만에 10% 급락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10월의 하락에도 비트코인의 연초 대비 가치는 여전히 10%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로봇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서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그 힌트는 AI와 로보틱스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강화해온 만큼 이번 발언이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로봇 밸류체인 전반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올랐던 로봇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PIM이 상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 넘게 올랐고요. 뉴로메카가 20%대, SPC 시스템스도 13%, T로보틱스까지 13%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품목의 관세가 15%로 인하된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연이틀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며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크게 낮아진 데다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이 가시화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장을 공급받고 이를 활용해 통합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피지컬 AI 발전을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약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엔비디아 AI 기술센터와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애플리케이션 센터 등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현대차그룹주 일제히 강세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관련주들 살펴보면 현대글로비스 9.77%, 현대차도 9%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현대위아가 4.46%, 현대모비스까지 2.93% 올랐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기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에 약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피지컬 AI 기술 혁신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지컬 AI는 가상 환경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등 실제 환경에서 센서 등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AI 기술인데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GPU를 활용한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혁신의 모든 단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현대차그룹주뿐만 아니라 로봇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강세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오토에버가 26% 급등세 보였고요. 유니퀘스트 17%, SOS랩도 12% 넘는 상승률 보였고 유니트론텍도 6%대 강세 보였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호실적 발표로 국내 비만 치료제 종목의 주가가 오름세 보였습니다. AP통신은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발표하면서 연간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7.02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5.6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고 특히 미국 내 매출이 45%나 증가한 1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등의 수요가 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살펴보면 D&D 파마텍이 2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올릭스 15.50%, 한미약품도 8%대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당제약까지 5.8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사상 처음으로 4,10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한 상황.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과 계획 등에 반응하며 젠슨왕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다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고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확인하시죠. 코스피 0.5% 올라 4,107포인트,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해서 900선에 마감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국내 기업 간 AI 동맹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리더니 오후에 엔비디아가 우리 정부와 국내 4개 기업에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의 수급이 쏠리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6,052억 원 팔아내며 4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2,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들이 8,2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1,731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4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대형주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가시고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 현대차가 9% 넘게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 기아 역시 3% 넘는 강세였습니다. 또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에 삼성전자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3.2% 올라서 마감가는 10만 7,500원이었고요. 반면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젠슨왕 효과를 가장 크게 보면서 24%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았는데요. 알테오젠과 펩트론이 3% 내외, ABL 바이오가 7%대, 삼천당제약이 6%, 리가켄바이오가 3.4%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10전 내린 1,424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매파적인 연준과 비둘기파적인 일본은행의 기조가 다르다 보니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11월 1일 오전 5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29원 2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주 에이펙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실적과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됩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최장기간 기록을 깰 것인가, 또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와 또 5일에 발표될 미국의 ADP 취업자 변동치, 10월 ISM 서비스업 지수, 7일에 발표가 되는 10월에 미국 고용 보고서 등 여러 지표들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발표가 연기가 될 수는 있겠고요.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부가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상고심의 첫 변론을 엽니다. 결과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바이오 관련 학회들이 줄줄이 열리는데요. 월드 ADC 샌디에이고 바이오 유럽과 비롯해서 미국 면역 항암 학회까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 실적 빅위크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줄줄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텐데요.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를 비롯해서 SO일과 페노션, 지누스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시장 주목을 받았던 방산과 조선 대표주들, 컨퍼런스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도 체크해 보시죠. 한편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선 로봇주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오늘 로봇주 흐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아마존이 호실적에 급등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 삼성전자가 상승합니다. 0.2% 가까운 오름세로 107,700원. 반면 SK하이닉스는 프리마켓에서 0.4% 가까이 내려갑니다. 55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85% 반등하며 47만 7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인 가운데 현대차 역시 보합권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0.9% 상승합니다. 거래가 89,500원입니다. 코스닥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이 0.2% 오름세로 48만 9천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상승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3% 강세, 현재 프리마켓에서 16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3% 뜁니다. 9만 1,8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전 거래일에 시세 분출했었는데 약보합권이고요. HLB가 0.9% 오름세로 49,050원. 페프로는 0.4% 가까이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26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과 경제 지표 등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이번 달에만 20% 가까이 급등하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만큼 차익 실현 심리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실적을 내는 종목들 체크하시고 조정이 올 경우에 매력적인 종목 위주로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 슈퍼위크
진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종료가 됐고 또 FOMC 결과도 나왔고 일단 주말 뉴욕 증시 보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장중에 그 댈러스 연은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여러 매파적인 의원들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출렁였다가 네. 결국엔 다시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마지막 한 2, 3분? 마지막 2, 3분 또 잘 가다가 살짝 꺾였는데 뭐 네.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중에 이제 목록이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뭐 재벌 걱정, 연예인 걱정 뭐 이런 거 하지 말되 그렇죠. 뉴욕 증시도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걱정할 건 아니고 네. 다만 그래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네. 좀 체크해야 될 뭐 변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저 너무 잘 달리니까 좀 걱정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또 그 걱정을 달래주는 요정이 나오는 월요일 아닙니까? 요정. 네. 레그덤 투자자문의 네.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정 마음에 드세요? 조금 쑥스럽네요. 상승 요정이라고 항상 소장님이. 아 그렇게 그래도 불러주시는. 요즘 갈수록 얼마나 우리 이충광 대표님 귀엽고 부드러워지시는지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진행도 못할 정도였는데. 소장님이요? 예. 무서웠잖아요 처음에 우리 이 소장님이요? 대표님. 조금 긴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실 수 있죠. 예. 지난주 진짜 일이 많았죠. 네. 한 주간 복귀하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가 상당히 좀 방향 잡기가 애매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방향 잡기가. 일단 지정학적으로 에이펙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뭐 미일 정상회담. 근데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도 그러니까 제가 해석했던 거는 네. 그 주요 내용 중에 예. 일단 1년 유예가 가장 큰 방향이었는데 1년 유예. 네. 중국에서 대만 가장 그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던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됐었잖아요. 예, 네. 서로 뭐 그래서 말도 안 시진핑이나 끄집어냈죠. 중국에 가끔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나 보구나 네. 라는 생각. 그리고 미중 정상회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정 네. 평가들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뉘죠. 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펀더멘털을 중시하고자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가 계속 지금 한 3주째 환율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당일날 환율이 21원인가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다 상승해서 지금 현재 1,4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조금 애매했던 거. 그리고 현금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 그 기업 쪽 에너지 쪽에 뭐 투자.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주말에 쭉 찾아보니까 그 트럼프가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베런 트럼프의 아들이 네. SNS에다가 올린 게 네. 추가로 기업들이 6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멘트를 날렸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 것들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날파리 한 마리 잡으신 거죠? 말씀하신 데 이제 거슬리니까. 요즘 시장에서 거슬리는 재료 어떤 거 있으세요? 거슬리는 혹시? 재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노동시장 물가인데 노동시장 물가. 지난주 한 주 보면 FOMC 끝나고 굉장히 우호적인 FOMC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실시간 물가지표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트루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임계치인 2.3, 2.4를 뚫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 2.44 정도 되는데 물가가 지금 서서히 발현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이정민 앵커님 오프닝 멘트 소개시켜 주신 대로 달라스 연은에서 매파 발언 중에 네. 제가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세맥인가 하는 분이 베스엠의 클리브랜드. 네, 예. 관세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조금 과장한 표현이겠지만 예. 이 관세에 따른 물가가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분명히 발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세를 지금 거의 뭐 기관마다 틀리니까 2% 초반대였던 관세를 네. 15% 이상으로 지금 끌어올렸으면 이게 네.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비자 물가 내지는 물가로 투영이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장기 금리 단에는 3.9% 다시 보였다가 지금 다시 4.08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것들이 많은 걸 내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물가 측면에서 우리가 잠잠한 지금 뭐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은 제롬 파울이 FOMC 끝나고 인터뷰할 때 노동시장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네. 여기서 더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댈러스 연은에서 여러 매파 발언하면서 노동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뭐 이런 두 가지가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예. 것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말씀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 이제 빅테크들 거의 마무리했죠. 지금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 정도 나왔는데 메타가 조금 실적 발표가 나머지 그림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너무 과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좀 흔들렸단 말이죠. 네. 네. 메타하고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M7 중에 5개, 뭐 4-5개 회사들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AI 관련한 그 메타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주도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너무 투머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난다는 측면에서 미시적으로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방향인데 지금 한 2주, 3주째 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지난주 찾아뵀을 때 발표된 기업의 87%가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그 예. 수치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실적이 조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조금 섣부른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아직 물론 그 실적 발표가 좋은 궤적으로 가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메타가 지난주에 조금 흔들렸던 거가 그런 가이던스나 뭐 투자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주로 월요일날 흐름이 그랬잖아요. 저나 정민 앵커가 다소 우려 섞인 질문 내지는 걱정스럽게 뭔가를 여쭈어보면은 이충광 대표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쪼였는데 오늘은 뭐 이충광 대표가 먼저 이렇게 네. 하시고. 근데 관리하세요, 인기. 지금까지 상승 요정으로 잘 그거 해오셨다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 그럭저럭 잘 맞췄다. 뭐 언론에서는 다들 뭐 성공적인 관세 협정이었다 이러고 하니까 뭐 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까 굿모닝 마켓도 나왔습니다만 월가의 주요 이제 아이비들이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나 전략가들 말이 전부 뭐 AI 때문에 들어갈 거다. 아직은 뭐 초입이다 이러고 있는데 뭘 또 조심하라고 그렇게. 저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잘게 흔들리는 걸 거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저희 대표님하고 이렇게 시장을 계속 디베이트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좀 시장이 한 2, 3일 흔들흔들 네, 가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그동안에 꽉 눌려 있었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갈수록 이게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이게 위에서 계속 눌려 있다는 느낌. 그런데 이게 한 번씩 해소되면서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 흐름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으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같으면 가장 우려되는 펀더멘탈 지금 노동시장 물가 이거는 맘 놓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계속 거기에 대한 뭐 준비 내지는 뭐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좀 적당히 조절을 하신다든가, 다시 말씀드리면 AI에 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몰빵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뭐 포트폴리오 한 60-70% 정도 AI, 나머지 좀 분산, 뭐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는 AI 버블도 버블인데 AI 워블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뉘앙스죠. 예, 워블이 AI 뭐죠? 워블. 그러니까 뭐 흔들리고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요동치는 그런 네. 네, 의미인데. 그러니까 버블은 분명히 이게 버스트아웃 할 수 예, 있다는 예.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면 예. 워블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커지긴 커지는데 좀 흔들흔들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머들트루하고는 조금 더 다른 예, 뉘앙스입니다. 예. 이 머들트루는 겨우겨우 간다는 얘기고요. 예. 워블 같은 경우는 이게 빵 터질 정도가 아니라 예. 이 가면서 살짝 왔다 예, 갔다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런 용어가 버블이 아니고 워블이다. 워블이다. 이게 약간 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두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예, 라임의 좀 네, 네. 라임의 문제. 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라임의 어떤 뭐 재밌는 그래서 표현. 예, 워블 나오더라고요. 예. 워블이 저도 아니라 버블보다 워블이 워블이다. 낫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기 그래도 3개월보다도 한 7주, 7주 간격으로 오는 FOMC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끝나고 나서 아니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기정사실로 여기지 마라 했던 그 부분이 조금 시장에 관심을 그렇죠. 끌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이제 그 한 장소에서 4명이 네. 제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로리 로건 예. 여기하고 클리브랜드의 베스트 해먹 총재 그리고 캔자스시티의 제프리 슈미트 네. 그리고 애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티 예. 이 네 명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에 각자의 논리가 다 있는데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이제 천천히 한번 신중하게 가자 했더니만 그 옛날에 그 왜 조지 포먼이 복싱 선수 4명하고 하루에 하루 저녁에 그냥 계속 붙은 적 있지 않습니까? 조지 포먼이 나왔어요. 크리스토프 월러가 그냥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네.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리는데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파월이 그때 지난주 그 FMC에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안개 속에서는 이렇게 조심해서 운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만 월러가 안개 얘기 그만하라. 그것이 당신한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차를 갖다가 도로 옆에 차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비유가 그러니까 예, 지금 저기 화면에 저기 파월 의장 이제 갈참이고 지금 또 크리스토프 월러는 상당히 유력한 차기 그거다 보니까. 예. 근데 시장이 글쎄 이제 지금 뭐 금리를 더 내려주나 마나 이런 거보다는 뭐 유동성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이 그래도 그냥 이 현 추세가 계속까지는 아직까지 손상되지 않았으니까 네. 이 부분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 댈러스. 연은 위원들 예. 매파적인 발언과 FMC 당일 오후에 이제 제롬 파월의 인터뷰를 보면서 예. 딱 하나 확실히 시장은 좀 그리디하다. 시장 탐욕이 좀 그리디하다. 섞인 것 같다. 왜냐하면 저런 소식을 보면서도 네. 끝까지 원하는 걸 너무 많이 원한다는 느낌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 10월 금리 인하해 준 것도 굉장히 큰 스탠스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예. 아직 안 잡혔고요. 네. 지금 물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걱정될 수준은 아니지만 예. 뭐 물론 노동시장이 지금 깜깜이인 기간 바로 직전까지 좀 안 좋았었으니까 그걸로 지금 인하시켜준다는 명분을 찾고는 있는데 네. 10월 달에 인하 플러스 QT까지 종료해주겠다고 확실히 못을 네, 박아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12월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반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뜨는 것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됐을 텐데 예.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섣부른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제 제프리 슈미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고 이제 로리 로건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네. 근데 네, 예.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우호적인 발언을 해줬단 말이죠. 지급 준비금 감소하지 않도록 네.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할 거다. 네. 이게 이제 통화량을 완화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오히려 이런 멘트도 했었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4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 3명은 금년에 지금 투표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은 그리디하다는 말씀 주시길래 한번 확 들어가 봤는데 정민은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그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 탐욕 지수 예. 지금 어디쯤 와 있을 것 같아요? 저 화면 훔쳐봤더니 피어인데 피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시장은 탐욕스럽다, 그리디하다 이라고 하셨지만 막상 공포와 탐욕 지수는 지금 35. 네. 이 공포 단계에 와 있어요. 극단적 공포, 중립, 탐욕, 극단적 탐욕 이렇게 쭉 화살표가 가는데 의외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기도 하겠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준의 그 금리 인하는 속도가 조절될 수는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예. 우리가 항상 그런 언급을 했었지만 연준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시장을 재료가 모든 걸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기업 실적이라든가 네. 뭐 민간 부분에 늘상 표현도 있지만 다이나믹스라든가 네. 또 연준이 키를 잡고 있는 금리라고 하는 거는 예. 시중의 유동성을 결국은 조절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따가 소개드리겠지만 TGA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미국 재무부의 통장 잔고가 지금 깜깜이니까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7월 달에 OBBBA에서 부채 한도 상한 합의한 다음에 계속 지금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잔고를 채워놓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니까 예. 예. 이게 지금 9천억 달러가 요번에 지난 7월 달에 발표한 네. 9천억 달러까지 네. 채워놓을 거야라고 했는데 드디어 네. 1조 달러를 딱 넘었습니다. 28일 현재. 30일이네요. 30일 날 1000-632 빌리언 달러거든요. 저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뿌려댈 거란 말이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은 앞에 그래프에서
유동성 프락시 빨간색 점선 그래프가 좀 빠지는 걸로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비관론자들이 최근에 RRP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났었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예. 거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올 것이고 이렇게 확대 해석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S&P 500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파란색에. 그리고 진짜 문제는 10월이 저는 11월 초에 조금 섣부른 예상이긴 하지만 11월 5일 정도가 네. 이 민주당 공화당이 그 한도 예산안 합의 내지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11월 달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 오바마 케어 보험금 인상 통보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네.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그 폐쇄 셧다운 기간으로 돌입하게 되면 지금은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럼 정치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어떤 식으로는 합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저 재무부 통장 잔고에서도 공격적으로 이제 뿌려댈 겁니다. 네. 그럼 저 유동성이 확 늘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시중의 유동성이 일단 늘어나는데 네. 주가가 빠진다는 건 좀 논리적인 개연성은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올라가는 공산이 더 크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 큰 어떤 매크로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지금 이제 뿌려댈 걸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주에 주요 빅테크들 실적도 좋았잖아요. 아니, 물론 굉장히 메타 같은 좋았죠. 경우는 네. 이제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것도 일회성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빅테크 실적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않겠지만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애플까지 대충 정리는 해갖고 네네. 왔습니다. 네. EPS, 주당 순이익, 매출 굉장히 좋았고요. 예. 메타조차도 EPS나 매출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네. 그러니까 다른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하고 좀 얘기가 다른 게 아마존하고 구글은 굉장히 많은 KPX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예. 캐시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지금 그 맨하탄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도 했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자체 운영을 위한 투자다 보니까 이걸 현금으로 비용을 다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뽑아내는 게 예, 커버를 할 수 있냐 예, 이제 예. 이 의구심이 생겼었단 예. 말이죠. 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AI에 대한 간혹 요새는 좀 조용하지만 AI 성장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씻겨줬다. 줬던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64%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83%가 EPS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시장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렌디드라고 해서 63% 실적 발표한 거를 토대로 500개 기업의 전체 3, 4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거냐 순 이익 성장률이 지난 10월 10.7%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가 12.8이었는데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근데 10.7%는 분기에 10.7% 이익이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적게는 3%에서 한 7, 8%가 밴드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아니, 저는 특히나 애플도 되게 놀라운 게 그 아이폰 17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호평보다는 혹평, 안 좋은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기반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폴더블 폰 기다리는 수요도 엄청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예? 이재용 회장이 그때 섭섭하다 했잖아요. 아. 새 정의성 회장하고 젠슨왕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네. 이재용 회장 마이크 네네. 잡으니까 네. 막 환호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왜 이렇게 FE 폰이 많냐? 근데 왜 이렇게 애플이 많아요 하시면서 한번 빵 터뜨리게 하셨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뭐 실적 좋은 거는 인정.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젠슨왕 CEO, 엔비디아 CEO한테 AI 버블이라 보느냐 했을 때 젠슨왕 입장에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본다. 근데 젠슨왕의 그런 발언은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게 아니 여름에 수박 사면서 수박 장수 아저씨한테 이 수박 달아요 하면 다 달다 그러지. 뭐 드셔보면 뭐 좀 실망할 수도 이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뭐 왜요? 아니에요. 너무 실없는 비유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논란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젠슨왕이 아닌 이충광 대표 보시기에 이 캐펙스 투자 이거 과한 거 아니냐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 따위의 사람이 그걸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해요. 단 제가 연거푸 비슷한 표현 다시 한번 드리면
레리 앨리슨이 연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어디 실적 오라클 네, CEO? 오라클 회장이 네. IT의 사실 산 증인입니다. 그분이. 네네. 가끔 뻥을 좀 쳐서 그렇지.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분이 스스로 보기에 지금 현재 AI 인프라 초기 인프라 투자도 아직 안 끝났다. 한 5년 본다고 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 한 3년 조금 다가오고 예, 있습니다. 예. 적어도 1, 2년 동안에는 그런 섣부른 너무 좀 때이른 우려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올해 한 3,700억 달러 KPS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 제가 어떤 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료를 갖고 오긴 했었는데 그 3,700억 달러가 이 M7 빅테크들 기업들이 여유에 있는 캐시플로우 가지고 대부분 조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지난주에 사실 소식도 있었죠. 메타도 그렇고 예. 애플도 그렇고 저기 그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 글쎄. 일부는 하겠죠. 예. 수요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네. 근데 대부분 그 3,70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이 잉여 현금으로만 조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인터뷰가 있었던 거를 보면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크게 뭐 과한 투자 때문에 뭐 버블이 형성되고 막 뭔가 위기가 오는 이 정도는 굳이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뭐 보긴 했습니다만 그 연준 위원의 매파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물가와 고용 시장, 노동 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네. 요거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예. 특히 물가인 것 같아요. 물가. 지금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깜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데이터가 발표가 안 되니까.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지난주에 ADP 예. 민간 고용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지난주였던 걸 기억합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5만 5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다. 주 평균으로 한 14,000개. 네. 이 정도면 월스 케이스 아닙니다. 괜찮은 예. 수준이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었는데 이 제프리 슈미드부터 라파엘 보스틱 등 해가지고 딱 보니까 다 물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관세 문제 이거 우려가 된다라는 네. 게 대부분이 중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띄워드리는 트루플레이션 아까 언급을 했었지만 2.44 실시간 물가 지표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한 3년째 계속 보아온 입장에서 2.3에서 2.2 이 정도를 임계치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계산 산식이 틀리기 때문에 PCE하고 CPI하고는 절대 수치가 틀립니다. 네. 1년 YOY인데. 그런데 지금 2.3, 2.2 정도가 딱 물가가 이 정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조금 문제가 있는 수준, 이 느낌적으로 딱 그렇더라고요. 한 3년 동안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연초 들쑥날쑥 하더니 2.44까지 쑥 뛰었다가 빠져서 지금 2.44입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이 물가 내지는 금리, 결국은 금리잖아요. 이게 반영하는 게. 금리가 공격적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10년물 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수급 상황, 물가,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 이렇고 경제 성장성 자체가 지난 1, 4분기가 마이너스 0.6이었는데 2, 4분기에 3.8 GDP 성장률, 지금 GDP 나오 기준으로 3.9%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는 거의 2% 중반 이상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물가도 지금 뭐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씩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되돌아왔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3.9 보였다가 다시 4.1 가까이 튀었고 그래서 시장을 조금 흔들렸던 지난주가.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달러가 살살 오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 달러원 환율도 달러원 환율이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게 슬금슬금 올라서 이게 지금 조만간에 이제 현재 99.7778인데 이제 다시 100이라고 하는 세 자리 숫자를 건드릴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200일선이 또 기다리고 있고 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11월에는 또 환율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24원 40전, 1424원 40전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오늘 이거 한 8, 9원 높게 시작할 것 같아요. 한 10원 가까이 높게도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또 30원대 또 이렇게 회복 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 환율 보고 뭐 겁을 먹거나 이러지 않는 그건 됐습니다만 달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뷰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그 달러 인덱스 갖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애매하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네. 인덱스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한 50년 역사적으로 쭉 보지 않습니까? 예. 평균이 95포인트에서 한 100포인트 사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달러가 싸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연초에 109포인트 갔던 게 워낙 과하게 비쌌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99포인트 또는 예, 100포인트 예. 정도 그러니까 강세인 걸 여전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근거로 제가 보는 게 가끔 제가 오타를 갖고 왔는데 실질 실효 환율을 계속 봅니다. 전. 네. 예, 실질 실효 환율.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네. 어떤 한 국가가 거래 상대국 상위 7개 국가의 실질 통화 구매력을 갖고 비교하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US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그래프 아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7페이지 그래프를 밝은 초록색 쭉 꺾였다가 지금 다시 꺾여 올라가는 게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최근에. 실질 실효 환율이. 그리고 네. 원화하고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음. 곧 옆에 그래프입니다. 네. 제가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밝은 초록색이 쭉 조금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최근에 딱 꺾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게 US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거든요. 네. 제일 위에 있는 색. 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누런색이 유로화의 실질 실효 환율, 파란색이 원화, 엔화가 빨강색입니다. 지금 저 실질 실효 환율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그 통화가 세진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근데 추세적으로는 US 달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조금 빠졌었잖아요. 연초에 지금 좀 약해졌으니까. 연초에, 네. 근데 최근에 다시 딱 꺾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상승하고 우리가 자꾸 결부돼서 설명을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빼고 환율만 놓고 보자면 최근에 이 주가 상승 내지는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30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험상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시장인 거죠. 네. 자, 지금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5% 상승 예상되고요. 4,130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 예상되고 지금 905포인트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7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9만 7,500원, 기아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네이버가 4.8%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호가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오름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 16만 2,200원, 9만 5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HLB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리가켄바이오 0.6%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은 1.4% 하락 예상됩니다.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 있고 ABL 바이오 1.9%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호가는 23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 오늘은 보니까 뭐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라든지 또 엔터주들 행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호가 분위기 좋아 보이거든요. 엔터주. 네. 아, 예, 그래요. 와, 지금 저 정도 설마 이래놓고 개장하는데 마이너스로 시작하진 않겠죠?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예. 워낙 크니까. 예, 예. 저기는 그리고 그 치맥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선물이라고 했던 게 알고 보니 또 자기들 또 블랙에 그 재고거리 하러 왔나 싶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큰 거 먼저 좀 언급을 드리면 미국은 60, 70년대 자유무역 쭉 하면서 워낙 싼 곳으로 공장을 해주다 보니까 네. 자체 그 원재료 공급이 어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반도체 60, 70년대 미국에서 발명을 한 제품이고요. 근데 그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인텔이었지 않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발암 물질이 너무 많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법으로 금지를 시켰죠. 국내 생산하지 마. 해외로만 돌려. 그걸 받아서 성장했던 게 일본, 그 다음 바통을 한국. 지금은 이제 일본, 중국. 중국 네. TSMC인데 큰 방향에서 보면 그거를 지금
중국에 너무 지금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반도체의 95%가 다 해외 생산입니다. 예. 미국 정부나 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보에 직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네. 철강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삼성이든 현대, SK 하이닉스든 다변화시키는 일환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저 정도 소식만 해도 사실 여담이지만 그 저 에이펙 회의 소식 중에 가장 제가 훈훈하게 봤던 게 저 소식이었어요. 유일하게 저 소식이었어요. 예, 예. 결국은 기업인 분들이 풀어주시는구나. 그래요. 아니 사실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에서 이제 가장 각자의 카드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쪽하고 히토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휴전이라는 거는 결국 뭐 사실 뭐 합의가 된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지는 유예야만 거고. 하자. 뭐. 예, 뭐 이제 변수 아니고 상수란 얘기 나오고. 예, 그러면은 어때요? 지금 국내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뭐 한한령 뭐 해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또 엔터주도 움직이는 것 같고 시장에선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크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뉴스가.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투자하는 입장. 뭐 미중 협상이 예, 뭐 예. 잘 됐다 못 됐다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두지 않는 별로 양국 정상의 의지가 안 보였어요. 네, 네. 뭘 풀어나가겠다 내지는 맞습니다. 여기서 네. 뭔가를 하나 굵직한 걸 해결하자가 없고 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사담인데요. 예, 예. 제가 봤던 시진핑의 표정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고 네. 찜찜한 상황인데 지금 외부 가서 미팅하는 이 맛이 나겠냐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막 가서 농담하고 막 웃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어떤 덫을 놨다 뭐 그게 결국 히토류다 그러는데 히토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할 말씀이 많은 게 지금 보니 미국 히토류 관련 법안들만 한번 보시면요. 법안요. 21년도에 IIJ법 기억나시죠? 인프라법. 아, 네.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앤 잡스 액트입니다. 22년도에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그 이후에 24년도에 크리티컬 미네럴스 시큐리티 액트라고 해서 히토류 보안 법안이에요. 그 외에 OBBA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한 조항이. 그리고 Rare Earth Magnet Security Act라고 해서 25년도 지난 10월 달에 또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이 주요한 법은 요 5가지에만 히토류에 대해서 이를테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우방이든 기술 개발을 빨리 투자하고 해가지고 이 의존도를 낮추자. 그래서 그래프 보신 것처럼 호주하고 핵심 광물 협정했고 20일 날, 일본하고 히토류 공급 협정 28일 날 했고 말레이시아하고도 26일 날 협정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28년도 또는 30년도까지 이게 조금 힘들긴 할 거다. 의존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1년 유예해놨잖아요. 네. 그럼 1년 유예해놨으면 중국이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전 세계 히토리의 38% 매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이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가 전 세계 매장량이 한 5% 갖고 있고 네. 브라질이 의외로 한 17% 갖고 있고요. 예. 베트남이 발표하는 기간마다 틀린데 10% 넘는 수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량이 의외로 베트남, 브라질, 그다음에 호주가 생산량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한 20-30%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하고 지금 빨리빨리 협정 맺고 하는 게 고 1년 시간 벌고 의존도 낮추면서 중국한테는 일단 수출 제한 더 이상 하지 마. 합의를 했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시간 벌고 결국은 그래서 이 히토류 가지고 뭐 미국에 덫을 놨네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좀 속된 표현으로 중국이 이 히토류 가지고 좀 플레이를 잘못하다가 덤탱이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러다가 이제 우방들 위주로 해서 그럼 중국산 수출하지 마, 뭐 수입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에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히토류 갖고 우리 미국 멱살 잡을 생각하지 마라 이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겪은 바로는 뭐 어떤 합의라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발표한 정책 내지는 그런 어떤 뭐 숫자로 보이는 관세율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수틀리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국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죠. 현실 정치고.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런 조치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조치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법안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2021년부터 네. II 인프라법하고
심지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그 목소리 얘기 공급만. 개장하고 좀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 있었습니다. 에이펙 회의 정상회담 회의가 종료가 됐고, 이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또 일단 또 주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메타를 제외하고는 특히 아마존, 애플 다 실적 좋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증시 변동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FMC도 있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일단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또 상승이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123, 0.39% 올라가고요. 코스닥도 906으로 0.6% 상승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네요. 지금 10만 7,200원. SK하이닉스는 0.3% 상승합니다. 56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0.7% 올라갑니다. 47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떨어집니다. 현대차가 0.5% 올라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4% 상승하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4% 강세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 올라가고 기아 보합권이고, 네이버가 오늘 7%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7% 이상 올라가면서 2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빠르게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6%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49만 1,000원, 에코프로비엠도 0.9%, 1% 이상 올라가네요. 16만 2,8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3% 강세입니다. 9만 800원. 레인보 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로봇 관련주들 많이 흐름 좋았죠. 레인보 로보틱스 43만 8,500원, HLB도 1% 상승 중이고요. 삼천당제약은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는 0.4% 상승 중이고, 펩트론이 1.6% 하락합니다. 26만 6,000원, 파마리서치 보합권이고, 에이벨바이오 보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AI 쪽에서 이제 마음 AI가 7% 강세고요. 로봇 내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클로봇 모두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UL로보틱스도 지금 7% 강세고요. 하이젠 R&M, SPG, 뉴로메카 다 올라갑니다. TXR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AI 셀바스 AI, 마음 AI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전력 전선 쪽도 움직임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8% 강세입니다. 231만 원. 자, 그리고 세명전기도 10% 급등합니다. 12,700원 선. A루트도 10% 급등하고요. 한국전력도 3% 강세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도 5% 상승합니다. 91만 3천 원. LS일렉트릭도 5.98% 상승하면서 46만 2,5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5% 강세입니다. 그리고 LS도 4%,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뿐만 아니라 전선도 좋아요. 가온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다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수요 확충에 따라서 이제 전력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전력, 전선 쪽까지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일부 종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유리기판 쪽도 움직임이 좋네요. 유리기판 쪽에서는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11% 급등하고요. 피롭텍스도 7.8% 강세입니다. YC캠도 24,950원 3.9% 올라가고요. 램테크놀로지도 6% 강세고, SKC도 0.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6% 강세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57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67억 원, 79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0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9억 원,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3원 80전 상승하면서 1,428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확실히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고요. 예. 지금 네. 현재로서는 개인들만 순매수가 나오네요. 현물에서는 그죠? 네. 예. 일본 시장 궁금해서 보니까 안 움직이길래 또 확인해봤더니 오늘은 네. 또 문화의 날로 나오네. 잘 나오네. 문화의 날. 예. 또 뭐 23일 날 또 그 월요일 날은 또 그 전날이 뭐 근로 감사의 날인가 뭐 해갖고 또 대체 휴일이라고 해서 네. 이래 놀고 저래 놀고 좋으네. 예.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는 많게 출발하는 날. 예. 문화의 날은 뭘 하는 날일까요? 문화의 날. 뭐 영화라도 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요, 그냥 아니요. 왜 그냥, 저한테 시비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소장님이 또 빠르게 뉴스 찾으셨으니까 그냥 문화의 날은 어떤 걸 하는 걸까? 그렇게 휴장까지 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문화생활 할 돈이 있으면 주식 사야죠. 누구 말 맞다나. 아니, 지금 요즘- 문화생활 할 돈이 어디 있어? 예,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불장에 동참하지 못할까봐 다들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안 그러세요 주변에서 요즘에? 많습니다. 예. 문의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예. 비슷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2천만 원 갖고 효성중공업 10주도 못 사네. 어차피 이거는 뭐 수익률 게임이니까 뭐 몇 주를 사는 것보다 몇 퍼센트를 수익을 내느냐인데 그렇죠. 이 대형주들에서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상승률을 수익률을 갖다 요새 구경합니다. 아니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하루에 뭐 4% 5% 이거 맞아요. 2년 쉬었던 걸 그냥 올해 한꺼번에. 깔끔하게 다 해서 깔끔하게. 예. 이야 뭐 진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지네. 아니 뭐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 지난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분석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과한 협정이 아닌가. 과한 협정. 절대 정치색 전혀 아니고요. 예, 객관적으로 예, 딱 볼 때 예. 이제까지 우리 경제가 이 정도의 협상이 있었나. 단일 규모로만 보면. 네네. 물론 그건 우리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말 패권을 갖고 있는 이 트럼프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이 환율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달러를 뭐 속된 표현을 쟁였다가 그걸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미국으로 보내야 될 것이고 그런 데다가 또 저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많으셔갖고 미국 달러 수요 워낙 많을 것이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환율이 안 빠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 번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이제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양국 국가안보실 NSC 주도로 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해줬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네. 이게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거의 무제한으로 밑에서 그냥 쭉 잠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디젤 연료를 가지고 네. 하는 거는 네. 시간 항상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러는 건데. 예. 근데 조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왔다고? 왜 갑자기? 뭐 이런 감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이 열강의 어떤 딱 그 앞마당이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중국에 대한 억제력 뭐 이런 것들로 보면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걸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또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조금 좀 불리한 협상이었다. 물론 그게 트럼프 때문이지만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타
지금 159% 급등을 합니다. 23,700원. 지금 보니까 공모가 대비 지금 263%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니까 그 카이스트 연구진이 이제 창업한 기업인데 네. 그 인공지능 모델을 최적화해서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AI 쪽인 거예요. 예, 이게 참 타이밍이 좋네요. 이게 AI 스타트업 100에 선정되는 바탕이 되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와, 타이밍 좋네요. 타이밍이 좋고 일단 거기에 모든 예. 섹션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AI, 예, 또 뭐였죠? 엣지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예. 예. 디바이스. 예. 어. 근데 이미 그 공모주 일반 청약에서도 청약 증거금 자체도 올해 최고였네요. 예, 2,781.5대 1. 음? 2,781.5대 1의 경쟁률이었대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돈이 크게 주식시장 아니면은 또 부동산 이렇게 되는데 네, 한쪽이 꽉 막혔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방향 중에 또 하나인 것 같고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그러니 돈이 이쪽밖에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갑자기 사는 쪽은 개인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이다. 그렇기 저도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하면서 지금 4년째, 3년 내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노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 장이 안 좋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실적 보면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상당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 건데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노출을 가져가시되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노출을 가져가시라라는 말씀 정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일단 분산은 해야죠. 분산. 네네. 업종별로도 분산을 하고 지금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4년째 계속 미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AI가 너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M7으로 하면 시가총액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예. 그 큰 미국 시장에서도. 예. 그럼 결국은 업종별로 좀 분산을 한다든가 뭐 디펜스 쪽으로 분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 방금 또 UPS도 뭐 48,000명 또 이렇게 감원 자막 처리되었습니다만 네. 주식시장에 또 48,000명 또 유입 예정이네요.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뭐 있는 돈이든 뭐라도 해서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뭐 퇴직금 몇 프로라도 받은 거 그거 갖고 시작해야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9,000명. 저기는 뭐 좀 짭짤하게 챙겨서 나오겠네. 그러면 목돈 들어오네. 참고로 지금 이 노동시장 관련해서 멘트를 계속 띄워주고 계시는데 올해 10월까지 그 미국 기업들이 지금 해고한 양이 4-5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네. 작년 한 해 기업들이 해고했던 그 일자리,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76만 명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러니까 AI라고 지금 핑계들을 대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해고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노동시장이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켜준 정책금리 인하했던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아직은 저도 이쪽의 의견을 갖고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경제가 뭔가 위기가 있어서 이 해고를 하는 거냐 아니면 생산성을 또는 효율화되면서 그런 일환으로 해고를 하는 거냐 저는 이쪽을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발목을 잡을 만한 정도의 어떤 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 해고가.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 갈 때가 마땅치 않은 와중에 그러면 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최근 한 달 동안은 지지부진한가 생각해보니 이쪽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주 플레이어인데 이분들이 지금 주식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화끈하니까. 예. 아니 사실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커버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좀 질문드리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상승룸이 더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도 비슷한 생각으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말씀을 주셔야죠. 예.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자는 예. 거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시가총액만 합치면
한 40% 될까요? 네네. 그 두 개 회사가 여기서 한 50%만 상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4천, 5천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뷰가 언제 바뀌신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지난번에 소개드렸는데 뭐 유튜브에 출연 요청이 있어가지고 국내 언급을 좀 네. 이제 질문지가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살짝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제가 신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네. 기업 실적이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아까도 살짝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실적이 워낙 좋고 예.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AI 칩 뭐 거기에 전선랑 미팅 했지 않습니까? 네. 깐부치킨에서 예.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5천 가는 건 순식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저런 이제 대형주 반도체 쪽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깔고 가야죠.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 M7을 깔고 가는 것처럼. 예. 그리고 조선업종도 이거 뭐 이미 해묵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조선업 그리고 저희가 지금 4년째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투자한 것 같은데 저희 원자력 계속 투자할 거고 앞으로 원전. 더 갖고 갈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인재 수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4년 정도 우라늄 투자하고 있는데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올해 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진동과 어디 데이터 센터 아까 전력주들 네. 계속 뜨는 게 다 그런 것들 예,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AI고 그 AI의 프레임워크에서 파생된 그게 결국 원자력,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대로 추세는 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뷰에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노출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미증시, 한국 증시 다 좋을 거고 네. 거기에는 이제 AI 관련 섹터들을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예.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환율이 계속 지금 신경이 쓰여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100선 더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현재 1.1% 오름세 4,15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90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개인이 시장 상승을 주도합니다. 3,60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은 오늘도 2,83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97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여기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개인 28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115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홀로 18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와 IT 서비스, 방송과 엔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자동차 부품과 해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오늘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 로봇 산업과 협력하겠다고 한 이후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오는 목요일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앞두고 관련 업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타는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로보틱스가 16.1% 상승하며 21,400원, 마음 AI가 5.2% 강세로 23,950원, 유일 로보틱스가 5% 강세로 92,000원, 휴림 로봇도 4%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6,700원으로 집계됩니다. 전선주가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팩토리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선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일진전기가 10.4% 상승하며 63,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이 5.4% 강세로 88,700원, 대원전선이 7.6% 오름세로 3,905원, LS가 6.4%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2만 2,500원이고요. LS 에코에너지가 2.6% 오름세 47,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엔터주도 오름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내 가수들의 베이징 공연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가 시 주석을 만난 소식이 알려지면서 JYP 엔터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6.4% 오름세 86,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이 3.8% 강세로 124만 4,300원, 디어유가 2%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39,000원입니다. 큐브엔터가 3% 넘는 오름세로 15,060원, 큐로홀딩스도 1.9% 상승하며 1,39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부각됩니다. 인공지능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68% 급등하며 거래가 24,4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마음 AI가 4.8% 강세 유지합니다. 23,900원. 칩셋 미디어가 3.5% 오름세로 16,9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5%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3,46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태성까지도 2.3% 상승합니다. 2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도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팔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지 흐름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한 수석 오시면은 탐방 기업 소개해 주시고 산업 보고서 소개해 주시는데 네. 저기 산업 보고서를 먼저 갑시다. 오늘 어저께 공교롭게 갖고 오신 종목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잠깐 그 전에 산업 보고서고 탐방 기업이고 그 전에 우리 또 태자랄 저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온다며. 아, 그거는 네. 아직은 아니고요. 예? 아직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한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그거는. 왜 한수석이 그렇게 당황하셔? 머스크는 당당하던데. 아직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로드스터도 안 나왔습니다. 테슬라 로드스터 이제 뚜껑 열리는 차. 뚜껑 열리는 거? 네, 그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세미트럭도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타임라인이 좀 뒤로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같습니다. 물론 트위터에서 말은 되게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 워낙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직 타임라인 뒤로 넘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산업 보고서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희가 일단 좀 이례적이게 이제 종목 먼저 좀 오픈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이거는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공부 형식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대한광통신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거든요. 와, 오늘 진짜. 근데 오늘 완전 급등이라 이게 참. 네, 지금 VI 걸려서
아마 지금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발간하고 지금 찾아보니까 따로 이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저도 그래서 사실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 컴플라이언스 한 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대한광통신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제 2개의 심장, 통신 장비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는 건데 되게 이 제목을 들으시면은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통신 장비 쪽이 워낙 안 가다 보니까 네. 뭐 오이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KMW, 뭐 RFHIC, 뭐 그 지라 관련 쪽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국방 지난주 쪽에 후반부터 약간 5G 쪽이 약간 움직임이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 쪽이랑 연결된 거는 미리 좀 움직였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리 5G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를 보시면 쫙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시장은 올라왔는데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장비 섹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이제 통신장비 산업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구조적인.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AI 산업은 이 데이터라는 피가 있으면 사람 몸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피를 원활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혈관이라는 역할을 해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AI 혁명의 내러티브는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반도체가 갔죠. 자 AI 전기 많이 필요하니까 변압기 필요하구나. 네. 변압기가 갔습니다.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쪽이 갔고 그다음에 구리 쪽이 갔습니다. 구리 쪽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으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네. 뭐 ESS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근데 이제는 통신 장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신 인프라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트래픽 증가량을 좀 보게 된다라고 예. 했을 때 과거 7년의 증가량보다 아. 3배 더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는 이 AI 생태계에서 데이터의 송수신, 처리, 저장 분석을 모두 다 해주는 핵심 인프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선이랑 무선 네트워크를 같이 해주는데 일단 유선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무선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AI 서버랑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시장은 각각 연평균 CAGR로 봤을 때 16%, 20%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0월 28일에 엔비디아 젠슨왕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가 있었냐면 노키아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목적이 뭐였냐면 AI 네트워킹 인프라 개발하고 매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느냐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은 이제 데이터 센터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이 과정은 통신 인프라 확장 명분을 가능케 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통신 인프라 증설 없이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게 되면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피가 안정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피가 확 늘어나게 되면은 혈압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속도 저하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림을 저희가 이제 좀 그려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도 저하부터 네트워크 다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신 인프라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로 들어가겠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광통신 분야에 이제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 가격이랑 연동이 돼요. 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케이블들 있잖아요. 여기 방송 장비도 케이블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구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구리 가격을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톤당 지금 $11,000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럼 과연 그렇게 비싼 구리를 지금 과감하게 깔 수 있을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네. 수백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코이런트 통신 장비가 이제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통신 장비 섹터 왜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갔느냐 했을 때 캐펙스랑 실적이 아직 확보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5G 했는데 진짜로 5G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G로 넘어가면서 좀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조적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BEAD 프로그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하냐? 58조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 BAD의 프로그램 목적은 뭐냐면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한다라는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하려면 모두가 케이블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이 완료된 주는 현재 53개 주고 보조금 지급 대상 지역은 지금 현재 이 비중에서 65%의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 7월 달에 미국에서 통과된 OBBBA 법안에서도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희가 대한광통신을 좀 탑픽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국내 유일의 광섬유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광섬유 케이블. 네, 광섬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빛의 형태로 전송하는 섬유 가닥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전에 보시면 이거 어디 과학관에 보시면 그 광섬유가 막 이렇게 꽃처럼 펼쳐지는데 그 끝에만 빛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 물건 아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광섬유랑 비슷한 건데 그 광섬유는 그거를 빛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실이 막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끝에만 빛이 끝에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빛은 여기서 쏘는데 그 광섬유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은 이 광섬유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인데 최근에 수주 잔고를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늘어나는 수주 잔고를 봤을 때 미국으로 수출기를 열고 있는데 이제 동사는 이제 BAD 법안에서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수혜 기회를 좀 맞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 광통신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 가지고 BAD에 대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1위가 누구냐? 인코닝입니다, 지금. 인코닝이 얼마 전에 우리 7천억 달러, 그러니까 7천억 원 규모 증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 지금 증설하면 공장 삽둬야 되죠. 뭐 장비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대한광통신이 이 공급 공백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2분기 수주 잔고를 보면은 이게 점차 나오고 있어요. 네. 뭐냐면 수주 잔고가 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와 긴 납품액 증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제 흑자전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되게 네. 단가가 좋은 게 뭐냐면 이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 쪽보다 이게 3달러 정도 하는데 예. 미국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 쪽은 3달러 정도 하는데 미국은 6.9달러로 타국가 대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Q와 가격, P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오늘은 이제 대한광통신을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광섬유 광케이블 쪽에서는 지금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네네네. 그러면은 케이블로는 광케이블로 네. 그러면은 글로벌리는 어때요, 지금? 인코닝이 제일 잘하기는 하는데 인코닝? 네, 인코닝이라고 미국에서도 이제 광 케이블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광통신 주가도 보시면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인코닝이 다 이 2위, 3위 사업자가 못하는 거죠. 사실 대한광통신은 아직 미국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인코닝이 이 BAD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못한다는 거죠. 인코닝 자체적으로 다 못한다. 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 공백기에 대한광통신이 점유율만 조금만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금 광섬유, 광케이블 쪽을 갖다가 유일하게 만든다. 그만큼 시장이 작았던 거예요, 아니면 기술의 문제였어요? 쓸 일이 많이 없었던 거죠. 쓸 구리선을 일이- 많이 썼으니까. 구리선을 많이 네, 썼으니까. 구리선을 많이 썼고 사실 지금 구리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사상 최고치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사실 금값 올라가면 뭐 은도 올라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국내 예. 매출보다도 그러면 해외 매출이 더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네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내 매출이 많습니다. 국내는? 네, 국내 매출이 많은데 그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광 케이블로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 구리선은 발열이 생겨요. 예. 저게.
근데 광 케이블은 그것보다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광 케이블로 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구리선은 사실 광 케이블보다 전송 속도가 낮습니다. 네. 근데 왜 광 케이블로 구리선도 지금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LLM 기반에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블랙웰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이미지의 그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고, 자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용량이라고 그러죠. 용량을 봤을 때 텍스트 제일 낮죠? 이미지 그다음 크죠? 영상이 그다음 큽니다. 자, 근데 영상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해외 수주에 대한 잔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밸류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저희도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거 매수 사인을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희가 내는 보고서를 한번 공부하시고 다른 쪽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최근 3개년도는 작년까지 해서 3개년도는 영업이익은 적자 기업이었고 네. 과거 주가 추이를 한번 이렇게 길게 살펴볼 것 같으면 이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출렁출렁거리는 종목이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수석께서 설명하신 이러저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5배, 6배 저점 대비 나왔고 그렇죠. 오늘은 상한가까지 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 여부분은 이제 상당히 또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그것까지는 왔네. 그거는 저희도 그것도 그런데, 제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아예 광통신 아니 최근에 빛과 전장가 하는 것도 그저께 아침 하루 종일 보는 게 이쪽이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특징주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던데 출렁출렁거리니까 이쪽 계통에 그러면은 오늘 설명하신 이 대한광통신 외에 조금 이쪽 산업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저희는 예. 세컨드로는 이제 RFHIC를 꼽기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RFHIC도 이제 지라갈륨으로 지라갈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네. 이제 5G, 6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랑 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요량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 세컨으로는 저희가 이제 RFHIC를 좀 뽑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라갈륨이 또 이게 국방 쪽에 들어가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최근에 국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하나 쪽이랑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 그때 G2G 바이오 다녀오신다고 하셨던 것 네,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G2G 바이오를 네.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이제 G2G 바이오에 대한 이노램프 기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노램프. 네, 제가 작가님께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긴 했는데 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2G 바이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그 영상이고요. 네. 이게 뭐냐면 저기 있는 유기용매랑 그다음에 미립구를 용매랑 저희 미립구를 섞어가지고 저 관에 투입시킵니다. 그러면 미립구 알맹이가 하나 물을 흘려내면서 저렇게 동그라미 미립국을 생산을 하는 겁니다. 네.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인벤티지랄까 좀 비슷한 형상이라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저 7만 개가 있어요. 네. 저 관이. 네. 그래서 7만 개에서 대량 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G2G 바이오를 충북 오송까지 이제 갔다 왔습니다. 오송? 네, 거의 바이오 산업단지가 워낙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펩트론도 있고 그다음에 G2G 바이오도 있고 뭐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 원천 기술은 뭐냐면 막 유화법, 이 멤브레인을 기반으로 균일한 입자 크기의 미립구를 높은 생산성으로 제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 저희가 이거 보고서 내기 전에 이슈가 있었어요. 원래는 시장에서는 G2G 바이오가 이제 노모노 쪽이랑 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노보노디스크요? 네, 네. 하나는 리스크를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네. 되니까
G2G 바이오가 노보노랑 있다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때 하나 이슈가 빵 터졌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원래는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 금액하고 CVR 옵션을 다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중간에 노보노디스크가 우리가 돈 더 줄게. 우리랑 계약하자.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는 거죠. 그래서 나 소송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반독점법으로 고소하겠다. 왜냐하면 화이자는 그러니까 노보노는 일단 사마글루타이드를 갖고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데 메세라는 왜 니네가 인수하려고 하냐? 왜 갑자기 끼어드냐? 제가 지금 소장님이랑 부동산 계약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정민 앵커가 갑자기 계약금 제가 1,00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저랑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화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랑 그래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더 같은데 준다고 받는 입장은 좋을 수 있죠. 메세라는 좋을 수 있죠. 메세라는 좋죠. 예, 네. 메세라는 좋아요. 네, 그래서 그때 D&D 파마텍이 예, 주가가 급등하고 네, 이렇게 예.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G2G 바이오는 빠졌죠. 5% 정도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G2G 바이오가 노보노 쪽이랑 좀 연결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장기 지속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메세라가 장기 지속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겹친다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건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장기 지속형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왜냐? 아니 노보노만 할 게 아니고 일라일리, 노보노, 지금 베링거 인게라임, 그다음에 뭐 화이자, 뭐 그냥 글로벌 제약사들 다 비만 치료제 노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미약품도 국내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장기 지속형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밸류는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장기 지속형에서는 크게 3가지 업체 있죠.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레 이렇게 있는데 저는 3개 회사 다 모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노램프 플랫폼 공정으로 상업화 수준의 미립구 대량 생산 시에도 이제 재현성하고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은 이제 특수 첨가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부작용 없이 약효 물질을 고함량으로 탑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고함량을 탑재하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약물 투여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원래 약물 투여량을 높이게 되면은 이게 좀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느낀 예로 드리자면 예. 조금은 다르긴 한데 리쥬란도 많이 용액을 넣게 되면은 아프거든요. 이게 정말 아픕니다. 예. 네. 그래서 염증을 유발해서 주사도의 통증을 일으키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양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환자 입장에서 아프다 보니까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약 성능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고분자 비중을 낮춥니다. 그러면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어떻죠? 펩타이드 좀만 써도 되겠네? 펩타이드가 1kg에 거의 10억 정도 하거든요. 네. 제가 계속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랩실에서도 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고분자 비중을 낮추다 보니까 제약사한테는 원가 비중을 좀 낮게 해서 경쟁력 더 빠르게 퍼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립구 제형 개발 생산 원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고분자는 이제 미립구 내 함량이 좀 높을수록 사용 비중이 낮아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G2G 바이오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GB7001인데 이게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전임상 유효성 확인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A사 어딘지는 모르죠. 근데 좀 예상은 추측은 합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싱 전제로 R&D 협업 계약 체결을 하고 국내외의 제약사랑 공동 개발 라이센스를 계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노보노디스크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저는 장기 지속형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계속적으로 경구용, 장기 지속형 이쪽은 근육 증가 이런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A사 어디로 추측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방송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그냥 추측하는 그래요? 추측. 네. 네, 그냥 이- 이게 이- 오해일 수도 있어서 그냥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장한 지가. 시총이 벌써 1조에 육박하고. 네. 그러면 대충 매출을 낼 수 있는 데가 어느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가 매출 확대성이 예상돼요? 이거는 장기 확장성이. 지속형으로 장기 인상이 지속형으로. 나와야죠. 네. 인상이 지금은 나와요? 지금 당장 매출을 바라볼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소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이제 매출
작년에 8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데 1조면은 말이 안 되는 밸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가 어려운 게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기술력을 알아야 되다 그러게요.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장기 지속형은 계속적으로 미립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 아니, 일주일 맞을 거 한 달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대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세계 회사 모두 다 밸류가 어디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세계 회사 모두 다 좀 갈 수 있는 역량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내용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사상 최고치 1.5% 강세네요. 네, 그러네요. 지금 바깥에서 또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있네요. 5일날 내일 모레네요. 미국에서 그게 있나 봐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판결 앞두고 좀 걱정이 되나 봅니다. 패배한 길을 갖다가 기도하고 있다. 법정에는 안 나가겠다 했는데 요것도 이번 주에 하나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근데 거기에 변수네. 트럼프한테 좀 우호적인 판사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예. 모르죠. 결과는 봐야죠. 예. 네. 네. 근데 만약에 그거 한다면 진짜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